예문여고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실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교실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수능 특강 국어 영역 언어 부분의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수능 특강 교재 18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법 기본 개념으로 의문과 그리고 의문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보시고 먼저 의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의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살펴보시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몸이라는 단어와 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때 몸 그리고 봄은 초성인 이 미음과 비읍에 의해서 뜻이 구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미음이나 비읍 같은 이러한 아이들은 음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강이라든가 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강과 공은 중성, 이 모음 아와 모음 오로 인해서 뜻이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모음 아나 오 같은 이러한 경우도 음운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요. 자, 다음으로 우리 사람의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경우도 서로 뜻이 다른 단어이고 이때 두 단어의 차이는 그 모음 중성 모음의 길이가 짧으냐, 기냐, 이 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모음의 길이, 장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뜻을 구별해주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운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때 우리가 살펴본 몸이나 봄, 강이나 공 같은 이러한 단어들을 보시면 하나의 음운, 즉 미음과 비읍, 모음 아와 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뜻이 구별되고 있는 단어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단어쌍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에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는데요. 자, 분절은 마디를 나누다, 분절,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비분절 의문은 비분절, 마디를 나눌 수가 없다, 경계를 나눌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절 의문을 살펴보시면 분절 의문은 실질적인 소리값이 나누어 분리되는 의문, 아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분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그래서 음소라고도 합니다. 음소. 자음과 모음과 반모음이 있습니다. 자, 뒤에 비분절 의문을 먼저 살펴보시면 비분절 의문은 실질적인 소리값이 나누어 분리되지 않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음소, 분절 의문과 함께 실현이 되면서 운소라고도 부른다. 고저, 강약, 장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현대국어 표준어에서는 장단만이 비분절 의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음소의 음과 운소의 운을 합쳐서 우리는 운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자음, 모음, 반모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음, 우리 알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은 이런 아이들이지요. 자, 자음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나는 소리이고 홀로 발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합니다. 다음,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으며 홀로 발음될 수 있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서 발음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야, 어여, 오요 이런 것들이 있지요. 자, 그렇다면 반모음은 뭐냐? 자음과 모음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이를 우리는 반모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선생님, 왜 자음과 모음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하필 반모음인가요? 반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반모음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으나,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음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또 자음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것들이 반모음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 뭐 J, W처럼 생겼지요. 근데 뭐 영어의 J, W는 아니고 이 반모음을 표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홀로 발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소리를 우리가 단독으로 내볼 수는 없겠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 모음 이와 비슷한 소리가 나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모음 우와 비슷한 소리다라고 한번 추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분절 음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분절 음운에는 어떤 고저, 강약, 장단 등이 있고 현대국어에서는 장단만이 비분절 음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눈과 누는 서로 다른 단어이고 이때 어, 모음의 길이 이것이 뜻을 구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운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장단, 모음의 어떤 길이는 왼쪽을 보시면 원칙상 단어의 첫머리에만 올 수 있다. 그래서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눈이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 긴 소리를 가진 단어인데 그래서 이 눈이라는 단어가 첫 음절에 올 때는 눈보라 이렇게 길게 발음이 됩니다. 긴 소리로 발음이 납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단어가 둘째 음절 이후에 오게 됐을 때 이때는 한방 눈 길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 눈 이렇게 짧은 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왼쪽에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어의 음운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음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은 공기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소리라고 하였고요. 이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자리, 조음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 조음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로 나누어지게 되겠고, 먼저 조음 위치를 살펴보면, 자, 조음 위치 먼저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입술을 말합니다.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치조음 다른 말로는 잇몸 소리라고도 하고요. 윗니 뒤쪽 잇몸에서 나는 소리가 잇몸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국의 음과 연국의 음이 되겠는데 이 국계라는 것은 입천장, 입 안쪽의 그 위쪽 부분을 얘기하고 이때 앞쪽의 이 딱딱한 부분을 경국계라고 하고 여기서 나는 소리를 경국의 다른 말로는 센 입천장 소리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천장의 뒤쪽 부분, 주로 몰랑몰랑한 이 부분을 연구개라고 부르고 여기서 나는 소리를 연구개 혹은 연구개 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후음, 목청에서 나는 소리를 후음이라고 하고 혹은 뭐 성문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목청 소리. 자, 다음은 좋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등이 있는데 먼저 파열음은 파열, 공기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폐에서 나는 공기를 막았다가 막는 위치는 달라지겠죠.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들이 되겠고요. 다음 마찰음은 좁은 틈을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그 주변부와 마찰이 일어나며 나는 소리라 그래서 마찰음이라고 부릅니다. 뭐 시옷, 쌍시옷, 히읗 같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다음 파찰음은 파열음의 파와 마찰음의 찰이 합쳐진 소리이고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터뜨리면서 좁은 틈을 만들고 그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는 이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음. 비음은 비가 코비자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입이 아니라 코로 보내면서 내는 소리가 비음이 되겠고 이러한 소리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유음은 흐를 유자를 쓰게 되는데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윗잇몸 대었다가 떼거나 혹은 댄 채로 그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가 유음이 되겠습니다. 리을이 있겠죠. 자, 이때 이 파열음이나 마찰음이나 파찰음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날 때 성대의 울림이 없다 그래서 안울림 소리 혹은 무성음, 무성자음이라고도 부르고 비음이나 유음 같은 경우는 소리 낼 때 성대의 울림이 있다 그래서 울림 소리 혹은 유성음, 유성자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시면 이 표에 나와 있는 자음 체계들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음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에 먼저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마 1, 2학년 때 배웠을 텐데요. 단모음은 소리 낼 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소리가 단모음이 되겠고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이 바뀌면서 나는 소리가 이중모음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단모음 체계를 보시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이냐 뒤쪽이냐 전설모음, 후설모음 그 다음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자 그리고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느냐 원순모음이 되겠고 아니냐 평순모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면 원순모음이 되겠고요 입술을 그냥 평평한 상태에서 발음을 하게 되면 평순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단모음 체계표를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설모음 중에 원순모음을 보시면 이런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단모음 체계표에 들어가 있는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즉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혹은 혀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소리인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발음이 나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모음에 해당하는 이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는 소리이고 다음 중모음에 해당하는 이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현실 발음에서 이렇게 위나 외를 그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위, 외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모음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단모음과 반모음, 반모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였고요.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반모음 이 아이와 모음 아가 결합이 되면 이 소리는 우리 모음 이와 유사하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와 아가 결합이 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야라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지요. 그때 야 발음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입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반모음 이아이와 모음 아가 결합이 되면 얘는 모음 우하고 비슷한 소리라고 했으니까 와, 와라는 소리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해보시면 입술 모양이 바뀌는 이중모음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음운에 대해서 그리고 음운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국어의 음운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